사용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에는 변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에 이러한 속성들을 부여하는 바인딩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변수의 바인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바인딩이란 것은 어떠한 개체에 어떠한 속성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바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인딩 개념이 변수에 적용될 때 변수의 바인딩입니다. 변수의 바인딩은 변수와 관련된 속성을 맺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int age 이와 같은 선언문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바인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변수 age라는 변수에 int라는 타입을 바인딩 해줍니다. 그래서 변수의 타입을 바인딩 해준다고 해서 타입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배정문 age equal 19 이러한 문장이 있을 경우에 이 문장에 의해서 변수 age에 19라는 값을 바인딩 해줍니다. 그래서 값이 바인드 되기 때문에 value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인딩 개념으로서 연산자와 관련된 바인딩이 있습니다. 보통 연산자는 기호, 심볼입니다. 기호에 어떤 특별한 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의 의미가 어떻게 맺어지는 건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러한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기호는 더하기라는 의미가 바인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타라는 기호에는 곱하기라는 의미가 바인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속성을 부여하는 것 갖다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인딩 타임이라고 합니다.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런데 어떠한 개체에 어떠한 속성이 바인드 되는데 그러한 속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바인딩 타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인딩 타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인딩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열관대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바인딩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건 그 바인딩이 일어나는 시점의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일어나는 바인딩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때 바인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산자의 기호와 그 기호가 의미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는 더하기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때 설계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플러스라는 기호가 더하기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더하기라는 의미를 갖는 기호를 정할 때 이러한 플러스 기호가 아니라 이상한 다른 문자, 나는 달러 사인을 더하기라는 의미로 쓰겠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유학지 결정해버리면은 그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사람들은 더하기라는 의미를 가진 그 기호를 쓰려면 항상 이 $사인을 써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할 때 의미가 결정되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할 때, 즉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작성할 때, 인터프리터를 개발할 때입니다. 이럴 때 바인딩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정수형 값의 범위나 실수형의 표현을 무엇을 쓸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값의 범위를 16비트로 하겠다. 컴파일러를 그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또는 32비트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러한 정수형 값의 범위는 이 컴파일러가 실행되는 어떤 그 하드웨어 컴퓨터 그거에 사용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정수형의 값의 범위를 16비트로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컴파일러가 만약에 64비트짜리 컴퓨터에서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정수형 값의 범위는 16비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정수형 값의 범위를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바인딩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C의 경우에 이제 변수의 타입이 그렇게 해당됩니다. 오른쪽에 C 코드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G바라는 그러한 변수가 int,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파라메타 FA가 int, 또 n과 p가 int 또는 int 스타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의 타입이 int라고 결정되는 것은 컴파일할 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에서 기계어로 이제 번역이 된 다음에 그 기계어가 메모리에 로드돼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기계어로 번역된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 결정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역 변수의 주소, 이게 다 C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역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주소는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 그 주소가 결정이 됩니다. 또 스태틱 변수의 주소, 여기 스태틱 변수가 있습니다. 비록 s바라는 그러한 변수가 지역 변수이지만은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될 때 그때 주소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바인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서 스태틱이 아닌 지역 변수의 주소, 예를 들어서 이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 int n 하고 p 하고 이러한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근데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 foo라는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될 때마다 그때 이 변수가 사용하는 그런 주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행될 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 프로그램의 파라메타의 주소, 여기 보면은 foo를 호출할 때 여기 이제 파라메타를 받습니다. 요것도 이 foo라는 부 프로그램이 호출될 때 그때 이 파라메타의 주소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할당된 기억 장소의 주소, 여기 보면은 에물록이라 해서 하나의 장소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장소의 주소는 이것을 실행해야만이 이 주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인딩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이걸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하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할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할 때는 아직 프로그램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하기 이전의 시점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실행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큰 두 개의 그룹을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바인딩이 일어나는 것을 스태틱 바인딩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인딩을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 이것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목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목이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스태틱 또는 다이나믹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를 알 때 스태틱이라는 것은 실행하기 이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뒤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스태틱은 정적, 다이나믹은 동적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움직이기 전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정적이라고 하고, 다이나믹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적입니다. 다이나믹.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스태틱 바인딩과 다이나믹 바인딩을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스태틱 바인딩은 최초의 바인딩이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바인딩은 최초의 바인딩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릅니다. 실행 전이냐 실행하는 동안이냐 이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바인딩이 이루어진 속성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바인딩은 한 번 바인딩이 이루어진 속성이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다시 발생하는 바인딩에서 다른 속성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스태틱 그러면 한국어로 정적이라는 의미니까 이 두 개의 의미가 비교해서 잘 비교해 바랍니다. 다이나믹은 동적입니다. 동적은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변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타입을 변수에 어떻게 바인딩 시켜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바인딩과 관련된 주제로서 타입이 지정되는 방법, 즉 타입이 바인딩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명시적인 선언에 의해서, 명시적인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C 같은 언어에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변수 선언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수 선언문에는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형태를 명시적 선언, explicit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미리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그 변수의 타입을 유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묵시적 선이라고 해서 비록 선언은 안 했지만 선언한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mplicit declaration, 묵시적으로 선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언문은 구체적인 선언문은 없지만은 묵시적으로 이미 약속된 그러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선언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수에 어떤 값을 배정할 때, 어사인할 때 그때 그 값의 타입에 따라서 그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변수에 정수형 값을 어사인하게 되면은 그 변수의 타입이 정수형 타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변수에 실수형 어떤 값을 어사인하게 되면은 그 변수가
실수용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로 타입 인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퍼런스는 추론인데 어떠한 변수가 프로그램 중에 사용됐으면은 그 변수가 사용된 주변의 어떠한 주변 환경을 보고서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그 변수의 타입을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입 인퍼런스입니다. 이와 같이 그 타입이 지정되는 방법은 타입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타입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또 크게 스태틱 바인딩과 다이나믹 바인딩으로 나눌 수 있죠. 스태틱 바인딩은 스태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컴파일할 때 타입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바인딩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입 바인딩이. 자, 그러면은 스태틱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타입이 스태틱하게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은 대부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언 방법에 의해서 타입이 지정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컴파일할 때 선언문, 명시적으로 타입이 선언된 명시적 선언문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이미 약속된 대로 타입이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은 값을 배정 방법에 의한 거, 여기 값을 배정이라고 있죠, 여기. 값을 배정하는 것은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값을 배정할 때 타입 바인딩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이 되겠습니다. 이제 타입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에 명시적 선언과 묵시적 선언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시적 선언은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선언문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됩니다. C 언어에서 같이 이러한 변수들은 이렇게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언문에 의해서 이러한 변수들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선언은 언어 설계 시 정의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변수의 타입이 정됩니다. 그리고 선언문이 없기 때문에 변수는 어떤 그 처음 사용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처음 나타난 그런 지점에서부터 이제 그때 타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출안에는 변수 이름이 I, J, K, L, M, N으로 시작하면은 정수형이고 그 밖에 문자로 시작되면은 실수형이라고 이미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방법을 밑에 써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서 예를 보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코어 98.5 에버리지 이퀄 스코어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선언에 의하면은 이 스코어나 이거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타입 선언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적 선언에 있어서는 여기서 뭔가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 빨간 글씨로 쓴 게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이제 여기서 SC 스코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문자가 좀 5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SC0 R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SC0 R2로 되어 있어요. 자, 명시적 선언에 의하면은 요것과 요것은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여기에 선언되어 있지만은 요것은 여기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것은 선언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오류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묵시적 선언 방법에 의하면은 선언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나타난 그러한 변수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형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걸 이대로 처리하면은 이러한 프로그램 코드는 결과가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를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장점으로서 릴라이빌리티가 향상됩니다. 이런 거 혹시 변수 이름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것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자를 잘못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라고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는 나쁘지만은 매번 변수를 선언해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시간은 좀 덜 걸리겠죠. 그래서 라이터빌리티는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변수를 선언하지 않음으로 해서 라이터빌리티 향상되는 그런 것보다는 릴라이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명시적 선언이 좀 더 좋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명시적 선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타입 바인딩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의 대표적인 것은 배정문을 실행할 때 타입 바인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정되는 값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가 주어졌을 경우에 먼저 리스트 어사인 해서 이것은 1차원 배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할 때 리스트라는 변수는 그 타입이 1차원 배열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1차원 배열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러한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는 리스트가 17.3을 어사인하게 되므로 이때는 리스트의 타입이 스칼라 변수이면서 이제 실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행 과정에서 어떤 값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의 타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연성 향상, 플렉서빌리티 향상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타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변신이 쉬운 거죠. 그래서 유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 이것은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은 모든 타입에 적용될 수 있는 부호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서브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강좌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지너릭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 실행 비용이 증가합니다. 왜냐? 타입 바인딩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므로 타입 체킹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타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바뀐 타입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걸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체킹으로 인한 실행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로서 밑에 코드를 봅니다. 여기 n3 여기 3이 어사인 됐으니까 n이 정수입니다. d equal 5 d도 정수입니다. 근데 s는 타입이 7.4가 어사인 됐으니까 실수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n 어사인 s라고 쳤다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근데 원래 의도는 n에다 d의 값을 어사인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키보드 자판에서 n이라는 s라는 자판과 d라는 자판이 이웃해 있기 때문에 d를 입력한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해서 s가 입력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뭔가 오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n은 여기서 정수형이고 s는 여기 이제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에다가 이 실수형 값을 어사인하기 때문에 이제 n의 타입이 처음에는 정수형이었지만은 이제 실수형 값이 어사인되므로 이제 n의 타입이 실수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n의 타입이 정수형에서 실수형으로 바뀐다.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에서는 이것은 뭐 가능한 얘기지만은 저쪽 스태틱 타입 바인딩이라면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다이나믹 타입 바인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타입 바인딩의 한 방법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는 그 타입 인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인퍼런스는 변수가 사용된 주변 상황으로부터 타입을 추론합니다.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함수형 언어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로서 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ML 언어, 이것은 함수형 언어로서 메타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메타 랭귀지. 여기서 펑션을 정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의미입니다. 펑션 이름은 에어리아, 괄호 파라메타입니다. 이거 R이라는 파라메타를 받아서 3.14 곱하기 R 곱하기 R 해서 이 결과를 리턴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R이라는 파라메타에 대해서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R에다 곱해지는 값이 3.14입니다. 그래서 3.14는 실수이기 때문에 R도 실수라고 이제 추론합니다. 그래서 R이 실수형이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면은 또 다른 펑션 times 10 그리고 x 파라메타 받습니다. 이것도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니 x에다가 10을 곱하고 있습니다. 10은 정수형이죠. 그래서 x의 타입이 정수형이라고 추론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라는 이러한 그 펑션을 보면은 여기 파라미터 x 여기도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 상황을 봐도 여기에 x의 타입을 추론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추론을 못하니까.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는 적절한 그 타입을 주변에 적절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퀘어 x 콜론하고 인트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퀘어라는 그런 함수가 결과값으로의 타입이 인트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를 인트로 리턴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받는 거 이것도 인트라고 이제 전부 다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x가 인트다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다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지정하는 방법 어디든지 그 파라미터의 타입을 지정해 주면은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주소가 있습니다. 변수의 주소란 속성을 바인딩 하려면은 기억 장소 중에 그 적절한 크기의 기억 장소를 바인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억 장소 바인딩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기억 장소 바인딩이란 것은 변수의 기억 장소 하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드레스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억 장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은 일단 할당받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의 할당과 기억 장소의 반환을 대비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할당은 여기 영어로 allocation, 반환은 deallocation입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 할당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억 장소의 집합, 그래서 그걸 유효 기억 장소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유효 기억 장소 집합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크기만큼의 기억 장소를 할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이라는 것은 이미 할당마다 사용하던 그러한 기억 장소를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은 유효 기억 장소 집합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할당받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당받아 쓰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로서 C 언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foo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이제 foo라는
펑션이 호출되게 되면은 파라메타 fp 요 기억 장소가 이제 할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인 k하고 p, k가 사용하는 기억 장소, p가 사용하는 기억 장소가 할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 에몰록에 의해서 int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 하나가 할당되죠. 이러한 그 기억 장소를 무명 변수라고 얘기했죠. 어노니머스 베리어블 무명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는 fp, k, p 그 다음에 요 무명 변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떠한 작업을 실행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요 무명 변수를 요 free p라는 거에서 p가 포인트하고 있으니까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fp와 fp와 k와 p 이런 변수들은 이 foo라는 펑션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이런 변수들이 사용하던 기억 장소가 다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모든 변수는 기억 장소를 할당 받았다가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반환을 합니다. 그러한 기억 장소 할당되는 시점부터 반환되는 시점까지의 그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변수의 존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변수의 생애가 되는 거죠. 변수의 그 존속 기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라이프타임. 그러면은 변수의 존속 기간에 따라서 변수의 이제 종류가 부류가 이제 나눠지는데 요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수의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변수의 종류 중에서도 스칼라 변수를 먼저 다루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변수의 종류를 보면은 여기 스칼라 변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변수는 단순히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구조체 변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의 카테고리를 나눌 때 일단은 스칼라 변수가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변수의 존속 기간에 따른 스칼라 변수의 카테고리를 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스태틱 변수, 스태틱 여기 스태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스택 다이나믹, 그다음에 여기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이나믹 있고 여기도 다이나믹 있습니다. 여기서 스태틱은 실행 시간 이전, 그다음에 다이나믹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는 그 기억 장치 중에서 스태틱 에어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변수가 사용하는 장소가 할당되는 거고, 스택 다이나믹 변수는 스택 에어리아에서 이제 장소가 할당됩니다. 그 다음에 힙 다이나믹 변수, 이것은 익스플리시트하고 임플리시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힙 에어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변수가 해당 변수가 사용할 장소가 할당됩니다. 차례대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칼라 변수의 라이프타임, 그 존속 기간에 따라서 스칼라 변수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스태틱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실행 전입니다. 스태틱 에어리어의 기억 장소가 바인딩됩니다. 기억 장치에 스태틱 에어리어로부터 장소를 하나 할당받습니다. 바인딩된 기억 장소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부터 장소를 하나 할당받아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 중에서 존속기간, 라이프타임이 가장 긴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로서 C 언어에서는 스태틱으로 선언된 모든 변수가 스태틱 변수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스태틱 변수의 특성은
뒤에 배울 스택 다이나믹 변수와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스택 다이나믹 변수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됩니다. 먼저 스태틱 변수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이 효율적이다. 왜냐?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기억 장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에 직접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 어드레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장소에 할당 및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그 시간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에서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를 이용하면은 히스토리 센시티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변수를 지원합니다. 히스토리 센시티브는 과거 민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그러한 번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실행을 시작할 때 이전 호출해서 실행했던 그 값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값이 있어요. 그 값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는 그 값이 매번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호출해서 저장됐던 값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다음 호출될 때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난수, 랜덤 넘버입니다.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부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그러한 펑션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 변수로 스태틱으로 선언된 그러한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번 호출될 때마다 다른 그러한 변수 그 값을 임의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 센시티브 그러한 특성이 매우 필요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서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한번 결정되면 종료될 때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리커시브 서브 프로그램 작성이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과목에서 배운 대단히 많은 그러한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적절히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측면은 스태틱 변수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지역 변수들 사이에 기억 장소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의 펑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역 변수로서 FA, GA 1000개 요소를 가진 배열을 스태틱으로 이제 선언했습니다. 일단 이런 배열 1000개의 요소라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스태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시작 전에 이미 1000개씩의 요소들 갖다가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그 낭비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스택 다이나믹 그 속성과 비교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스칼라 변수의 존속기간 라이프 타임에 근거해서 스칼라 변수의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스택 다이나믹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다이나믹 변수는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스택 다이나믹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수 선언문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변수 선언문이 처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때 스택 에어리아의 기억 장소가 바인딩된다. 스택 에어리아 이런 장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스택이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foo 하고 이제 지역 변수
foo의 지역 변수 이렇게 선언했을 때 요것이 스택 다이나믹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C에서는 대부분 어떤 함수의 지역 변수가 다 스택 다이나믹 변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그 지역 장소는 이러한 그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될 때 이 장소가 스택에 할당되지만,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 바인딩은 다이나믹 바인딩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속성, 이름이나 타입이나 스코프 이런 속성들은 스태틱 바인딩 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러한 스택 다이나믹 변수의 장점으로서는 리커시브 서브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int ru라는 펑션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바디에서 이런 루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변수들 사이에 기억 장소를 공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스태틱 변수를 설명할 때도 비슷한 코드를 썼습니다. 여기 foo하고 구어 이러한 펑션을 정의하는데 각각 1000개의 요소를 가진 어레이를 갖다가 여기 지역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스택 다이나믹 변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변수가 스택 다이나믹 변수이기 때문에 이 foo가 호출될 때 그때 이 1000개의 요소가 그때 할당됩니다. 그리고 foo가 호출돼서 끝나면은 요 장소는 다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9가 호출됐다 그러면은 다시 1000개의 배열 요소를 갖다가 할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 FA라는 배열이 사용했던 그 장소를 사용하다가 반납을 했죠. 그 장소를 이제는 GA 배열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 변수들 사이에 기억 장소를 서로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증가합니다. 기억 장소의 할당 및 반환 이게 필요하니까 그에 따른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 접근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스택 포인터가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를 이러한 그 풀을 호출했다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 변수 n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이제 스택 포인터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 그 스택 포인터로부터 오프셋 이 n이 얼만큼 떨어졌나 이걸 계산해서 이 n이라는 변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n이라는 그 지역 변수를 이용하려면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스택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만큼 떨어졌나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요걸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에 접근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서 서브 프로그램에서 히스토리 센시티브 변수를 이용할 수가 없다. 자, 이와 같이 보면은 스태틱 변수와 스택 다이나믹 변수 사이에는 서로 장단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스택 다이나믹 변수의 이 장점은 스태틱 변수의 단점이 되는 거고, 스택 다이나믹 변수의 단점은 스태틱 변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설명한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서 잘 비교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제 스칼라 변수의 존속기간, 라이프타임에 근거한 스칼라 변수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Explicit Heap Dynamic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plicit Heap Dynamic 변수는 기억 장소를 할당하는 문장을 실행할 때 Heap Area, 여기 Heap Area입니다. 이곳에 기억 장소가 바인딩 됩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문장을 실행할 때 반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할당과 반환이
explicit, 명시적인 그러한 문장을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수는 linked list나 추리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으로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할당하고 필요가 없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단점으로서는 포인터나 참조 변수, 레퍼런스 베어라고 그러죠. 참조 변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많이 나고, 오류가 일단 나면은 디버깅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기억 장소의 다이나믹 할당 및 반환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explicit heap dynamic 변수의 할당과 반환 관계를 여기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나 C++ 코드를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비슷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이름은 P고 타입은 int star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요것은 이제 어떤 지역 변수로서 스택 에어리아, 이 경계를 나눠서 한쪽은 스택 에어리아입니다. 스택 에어리아에 이 기억 장소를 하나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장 C++에서는 new int, C에서는 malloc 이러한 문장에 의해서 힙 에어리아에 이러한 장소를 하나 할당합니다. 지금 여기 없던 건데 지금 할당을 요 문장 실행에 의해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이제 P에다 저장하죠. 주소를 P에다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 무명 변수죠. anonymous variable입니다. 무명 변수를 사용할 때는 star P를 통해서 star가 붙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요걸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delete P,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C에서는 free P를 하게 돼 있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 장소가 이제 반납이 돼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explicit heap dynamic 변수는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new int, 여기 malloc, 할당이고 그 다음에 반납은 delete 또는 free. 이와 같은 구체적으로 실행 명령문을 실행함으로써 할당과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스칼라 변수의 존속기간 라이프타임에 근거해서 스칼라 변수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implicit heap dynamic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plicit heap dynamic 변수는 배정문, assignment statement죠. 배정문을 실행할 때 기억 장소가 바인딩 됩니다. 이것도 역시 힙 에어리아에서 바인딩 됩니다. 실예로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이걸 다루는 코드가 이제 변수 st라고 선언했습니다. 변수 st. 여기에 이제 홍이라는 스트링이 초기화됐습니다. 이때 st라는 변수는 길이가 4인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길이가 4. 그런데 이걸 실행할 때 st에다가 플러스 이퀄 했으니까 요 스트링 문자열을 원래 있던 거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에다가 블랭크하고 길동 이 같이 하나의 이제 문자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원래 st라는 변수는 길이가 4인 문자열이었는데 이제 이걸 실행함으로써 길이가 13으로 확장된 그러한 스트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NA라는 변수가 선언되는데 뭐냐면은 어레이로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레이가
34, 52, 19라는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NA 이건 제로, 이건 제로입니다. 이건 NA 1, 이건 NA 2. 이와 같이 각각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배열 요소의 개수가 3인, 크기가 3인 그런 배열입니다. NA는. 그런데 이제 실행할 때 NA8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가. 원래 C 같은 언어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크기가 3인데 8이라고 썼으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implicit heap dynamic 변수를 지원하는 그런 언어에서는 8이라고 썼으면은 원래 3개였지만은 8이라고 썼을 인덱스를 8이라고 썼을 때는 크기는 9가 됩니다. 원래 제로가 있으니까 크기는 9가 됩니다. 그래서 NA라는 배열은 9개의 요소를 가진 그러한 배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NA8, 이건 68로 값이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와 같은 implicit heap dynamic 변수는 쓸모가 없어진 기억 장소는 보통 시스템에 의해서 쓰레기 수집을 통해서 반환된다. 이게 가비지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가비지 콜렉션. 쓸모가 없어진 것은 시스템이 알아서 이제 그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앞에 explicit heap dynamic 변수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allocate 하는 그런 문장을 실행했고, 필요 없을 때 delete나 free 이러한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반납을 했는데, implicit heap dynamic 변수는 이러한 그 배정문에 의해서 assignment 문장에 의해서 기억 공간이 기억 장소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쓸모가 없어진 것은 명시적으로 free나 delete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비지 콜렉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으로서는 이제 필요할 때 할당하고 필요 없을 때 이제 가비지 콜렉션에 의해서 반납이 되니까 유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너리 코드, 이건 포괄형 코드라고 해서 이것도 나중에 서브 프로그램을 할 때 그때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이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는 기억 장소의 다이나믹 얼로케이션과 딜로케이션, 할당과 반납이 그런 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으로서 뭐냐면은 컴파일할 때 오류를 검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실행할 때도 오류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파일할 때만 썼는데 실행할 때도 오류 검출이 어렵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NA가 처음에 이렇게 크기가 3인 그러한 배열로 이제 여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NA8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게 3이라는 걸 벗어나기 때문에 8이라고 쓰면 이게 이제 컴파일할 때 에러로 오류로서 이제 이게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적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8이라고 원래 목적에 따라 8이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는 아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2라고 쓸 건데 잘못해서 8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지적이 돼야 되는데 지적이 안 됩니다. 또 설령 컴파일할 때 지적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8이라고 잘못 썼다. 그러면 실행할 때 이 에러가 검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implicit heap dynamic 변수의 경우에는 이것을 에러라고 처리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컴파일할 때나 실행할 때 이러한 오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릴라이빌리티가 저하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겉보기에는 변수와 유사하지만은 변수처럼 보이지만은 변수보다는 상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named constant, 이름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med constant라는 것은 변수 이름에
기억 장소 바인딩이 이루어질 때, 즉 기억 장소 바인딩이니까 어드레스 바인딩이 이루어질 때 밸류 바인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바인딩된 값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런 그 네임드 콘스턴트 역시 바인딩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태틱 바인딩에 의한 이름 상수, 다이나믹 바인딩에 의한 이름 상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 바인딩에 의한 것은 정적으로 이제 밸류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니페스트 콘스턴트라고도 이제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바인딩에 의한 이름 상수는 동적으로 이제 값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밸류 바인딩, 정적, 동적, 밸류 바인딩. 이것을 C++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라는 이제 함수가 정의될 때 여기 이 안에 이제 int max 해가지고 max라는 변수가 앞에 const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max라는 변수가 이제 named constant입니다. 이름 상수입니다. const라고 써있기 때문에 상수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게 되면 초기 값이 이와 같은 값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width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요 문장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width가 이제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width의 값이 미리 바인딩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max 값이 이제 초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맥스 값이 이 값으로 바인딩 된 다음에는 절대로 이 맥스 값은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네임드 콘스턴트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예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수값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이 3.14259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중력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G. 그래서 G라는 값이 이렇게 이러한 그 상수값을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는 것보다 이와 같이 미리 정의해주면은 G라는 건 중력상수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임드 콘스턴트는 일종의 스태틱 바인딩에 의한 네임드 콘스턴트입니다. define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프리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값들이 다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여러 곳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상수값 이런 경우에도 named constant를 쓰면 유용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array size를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크기가 10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정의할 때 int 해서 a 배열을 정의할 때 이 배열의 크기를 100이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수정 요인이 생겨서 배열 사이즈가 100이 아니라 200으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for 룹을 돌릴 때 k는 제로부터 이제 array 사이즈까지 룹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제 named constant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 사이즈가 나중에 변화되더라도 요것만 변경시켜 주면은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변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기다 계속 100, 여기도 100이라 썼다 그러면 200으로 바뀔 경우는 이걸 200으로 고쳐야 되고 이것도 200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named constant를 사용하게 되면은 readability, writability, reliability가 향상되고 코스트가 절감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평가 기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d constant를 잘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쓰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참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